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관람하신 영화가 무엇인가요? 작년에 개봉한 영화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 지난해 한국인 1인당 극장 관람 횟수는 2.4회, 1년에 3번 이상 영화를 관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에서 영화관이 멀어지며 영화 산업은 이미 코너에 몰렸다는 경고는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업계 1위를 차지해온 CGV조차 줄폐점을 피하지 못하는 중인데요. 오늘은 한국형 엔터테인먼트의 대명사로 불리던 CGV가 왜 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CGV는 1998년 강변 테크노마트 10층에 오픈한 CGV 강변을 통해 국내 영화관 산업에 멀티플렉스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 영화관은 극장마다 영화 한 편을 상영하는 단관 시스템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그 사이에서 CGV는 선진국형 멀티플렉스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영화를 골라볼 수 있다는 시스템은 극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관객들은 CGV로 대변되는 멀티플렉스에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영화관이 단순 관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복합 문화 공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CGV는 2000년대 한국 영화의 전성기 흐름을 타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불과 1호점 개관 5년 만에 스크린 수 100개를 돌파하기까지 했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팬데믹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맥스 전용관, 시네드 셰프 등 특별관 운영을 비롯해 단순 상영관의 수도 빠르게 늘려갔습니다. 그 결과 CGV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멀티플렉스 상영관 점유율의 절반가량인 49.5%를 차지하며 업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당시 경쟁사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점유율은 각각 29.1%, 18.6%로 두 업체의 점유율을 모두 합쳐도 CGV를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CGV조차도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였는데요.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정책으로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의 발걸음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불안감,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과 좌석 거리두기 같은 불편함이 관객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더해 영화관을 찾아도 팝콘이나 음료를 먹을 수 없었고 상영 중인 영화도 많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영화 제작 자체가 줄어들면서 극장 스크린 대부분이 재개봉작이나 대체 콘텐츠로 채워졌기 때문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도 CGV가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여전했습니다. 결국 CGV가 선택한 방법은 티켓값 인상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CGV는 총 3차례에 걸쳐 티켓값을 올렸는데요. 그 결과 주말 기준 12,000원 수준이던 티켓값은 15,000원 수준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관객들의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관객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경우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이 외식 비용보다 비싸다는 불만까지 퍼졌습니다. 반면 OTT 서비스는 관객들에게 더 저렴한 요금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영화관의 대안이 된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비교한다면 주말 낮 시간 성인인 영화 관람료 15,000원이면 OTT 서비스의 가장 저렴한 광고 요금제를 3사람이나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왓챠 등 4개 구독형 OTT 서비스의 국내 이용률은 2019년 52%에서 2023년 7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도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OTT 서비스의 매출 합계는 3,049억에서 1조 4,407억으로 급증했습니다. 극장 대신 OTT 서비스를 찾는 관객들이 늘어나며 코로나 이후에도 영화관을 찾는 관객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영화관 총 관람객 수는 1,203만 3,807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7월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매출액 역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2019년 1,841억에 달하던 극장 매출액은 지난해 1,153억을 기록, 코로나 직후인 2022년보다도 더욱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 부진이 지속되며 폐관 극장도 늘어나는 중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폐관한 극장은 총 16개로
극장가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CGV는 지난해 부분 폐관과 휴관을 제외하고 총 4개 지점을 폐쇄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송파 지점을 포함한 4개 지점이 폐관한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CGV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희망퇴직을 진행하며 인원 감축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근속 7년 이상의 대리급 직원으로 약 80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CGV의 실적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CJCGV는 국내외 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매출이 1조 9,579억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 영업이익은 759억으로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작년 6월 편입된 자회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편입 효과 때문이었는데요. 별도 기준으로 본다면 CGV는 오히려 76억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GV의 악재는 주가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14만 원까지 치솟았던 CGV 주가는 올해 4월 14일 기준 4,445원으로 96%가량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업 부진과 악재는 CGV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쟁사인 롯데시네마는 지난해 3억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큰 폭의 적자를 베트남 사업의 흑자가 메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롯데시네마는 CGV보다 많은 10개관을 폐관하기도 했습니다. 메가박스도 불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단순 극장수로만 보면 오히려 극장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영관의 규모를 줄여 좌석수는 5%가량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충무로의 상징으로 불리던 대한극장마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영화 산업은 더욱 침체되며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볼만한 영화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체 영화 박스 오피스 순위를 봐도 1위 파묘와 2위 범죄도시 4를 제외하면 기억에 남는 메가히트작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3위부터 10위까지도 큰 히트작 없이 중박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조커2를 비롯한 할리우드 기대작들까지도 부진한 성적을 내며 매출 감소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영화들은 특히 관객을 끌어모으지 못했습니다. 올해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상반기 기대작 중 하나였던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 역시 300만 명 미만이라는 기대 이하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승부도 개봉 20일 동안 손익 분기점인 180명을 겨우 넘긴 수준입니다. 오는 5월까지의 상영 예정작 중에서도 흥행을 기대할 만한 작품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5대 주요 투자 배급사인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뉴 쇼박스, 플러스 M엔터테인먼트가 올해 개봉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상업 영화수 역시 10에서 14편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2023에서 2024년 연간 약 35편의 영화가 개봉된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극장의 전체 매출은 물론 관객 수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극장 전체의 매출은 1조 1945억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고 전체 관객 수는 1억 2,31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영화 제작 단가와 수익률을 분석해보면 국내 영화 산업의 제작 구조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한국 영화 한 편당 평균 총 제작비는 약 115억 원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최소 3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영화는 이 기준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10편, 그마저도 파묘와 범죄도시 4를 제외하면 나머지 8편은 간신히 기준선을 넘긴 수준에 불과했죠. 더욱 심각한 건 제작비 30억 이상이 투입된 중급 영화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2019년 이후 몇 년째 수익률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마이너스 16.44%를 기록하며 사실상 투자사 유치 자체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실제 과거에는 영화 산업이 타 분야 벤처 투자에 비해 투자금 회수 기간이 짧고 수익률도 평균 이상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화 산업의 부진에 따라 투자사들 역시 신규 투자를 꺼리는 중입니다.
심지어는 영화 제작과 배급을 주도해온 투자 배급사들까지도 투자를 줄이려는 상황입니다. 영화관의 수익 구조 역시 개선이 힘든 구조입니다. 현재 영화관은 티켓 한 장을 기준으로 약 45%의 이익을 얻고 있는데요. 티켓 가격이 15,000원이라고 한다면 영화관은 5,900원 정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배급사 역시 동일한 비율로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세금, 수수료 등으로 빠집니다. 즉 영화관의 수익이 줄면 배급사와 제작사 수익도 함께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는 제작 감소로 이어지고 관객들에게는 콘텐츠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영화 제작사들도 극장이 아닌 OTT용 콘텐츠 제작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드라마는 시즌제로 꾸준히 제작이 가능하고 글로벌 OTT의 투자도 활발해지면서 제작자 입장에선 OTT 시장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거죠. 여기에 유통 리스크는 적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제작사들이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극장처럼 흥행 실패의 부담을 온전히 떠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관들도 변화를 모색하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돌 콘서트 중계, e스포츠 경기 상영, 해외 팬덤 콘텐츠 전용관 운영처럼 기존 영화 상영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극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콘텐츠는 특정 팬층에만 한정되어 있어 단발성 효과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개봉일을 기다리며 들떴던 그 감정, 언젠가 스크린 뒤편으로 사라질 날도 머지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